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자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거 지적공부별 등록 사항에서 저거 설명 안 드렸는데 보실 수 있겠죠? 예,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십시오. 예, 그래서 요건 했다 치죠. 했다 치고 예. 자, 거기 이건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 암기하기 싫으시면 요 페이지를 시험장 가서 써놓으십시오. 자, 그 암기 외에 써놓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변형시키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오니까. 그리고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십시오. 예. 자, 요거는 했다 치고. 자, 그러면 22페이지 가보시면 그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적 파트면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이제 지적법이라는 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자, 지적은 자,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 요거를 지적 내지 지적제도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지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지적의 3요소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토지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보셨냐라고 하면,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해가지고 자, 요렇게 6개였습니다. 근데 소재는 행정구역이니까 요거는 행정구역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지적법에서는 더 이상 논할 내용 없고요. 좌표 요거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요것도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의 표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억은 하시되 시험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 4개입니다. 여기에서 평균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목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를 보면 평균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계속 한 2문제 정도씩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목이 28개나 되니까 내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이 지번과 관련돼서는 지번이라고 하는 거는 자, 각 필지별로 부여되는 번호가 지번일 겁니다. 그리고 뭐 지번은 뭐 한자로 부여를 하는가, 아라비아 숫자 쓰는가, 뭐 여기. 그리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자, 지번의 숫자 앞에다가 혹은 뒤에다가 산자 붙이는가, 임자 붙이는가, 이런 식으로 말 장난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 그리고 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자, 본번 부여하는가, 부번 부여하는가. 자, 세술은 세부대에 하시면 갑니다. 그러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인, 멀리 여기 해당이 되면 최종 지번 다음 순번보다 순차적으로 본번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꾸 그러니까 특히 이 지번 부분 여기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리고 분할, 합병, 그리고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원 부여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자, 보실 때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입을 계속 이용을 하십시오.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말 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눈하고 입을 같이 이용해서 중얼중얼 계속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입에 익으면 이제 나중에 보면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안 넘어가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하는 방법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문제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지목은 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대장하고 도면입니다. 목도장, 축도장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 대장에 등록,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은 대장의 지목이 등록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뭐 주유소 용지 같으면 주유소 용지해서 이렇게 다 등록이 되는데 이게 도면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써줘 버리면 자 이제 경계를 막 침범해가지고 주유소 용지해서 옆에 막 삐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도면이 좀 지저분해 보일 우려도 있고요. 하니까 자 그래서요. 자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부호는 머리 글자입니다. 두 문자. 요거 따 써가지고 이제 지목을 붙이는 게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 게 원칙인데 자 차문자 쓰는 게 즉 두 번째 글자입니다. 차문자 쓰는 게 네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공장용지 요거는 장을 씁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거는 차를 씁니다. 그리고 하천 요것도 두 번째 글자 차를 쓰고요. 그리고 유원지 해서 요거 유원지도 원해서 이렇게 부여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장차천은 이렇게만 편하다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막상 시험장 딱 가가지고 장 이게 뭐지 공장용지인가 목장용지인가 이걸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원인가 유원지인가 그렇게 나니까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에서 이렇게 계속 읽으십시오. 그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목이 이제 뭐 부여가 되는데 이제 각각의 지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잡종지까지 쭉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강조를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하면서 수죽, 암자, 모습, 황해에서 7개 암기하시고 이거 하고 뒤에 잡종지하고 갈대밭, 뭐 흙 파내는 곳, 뭐 돌 캐내는 곳에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자 특히 요 보시면 뭐 다만 해가지고 다만 뭐는 제외한다라는 것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과목묘해서 과수원 내에 목장용지 내에 혹은 묘지 내에 주거용이나 혹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 있다. 이거는 주된 지목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지목을 대로한다 해가지고 그런 다만에서 단서조항들입니다. 예외적인 것들을 특히 좀 유의를 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했고 그리고 자 면적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실제 넓이를 그대로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합니까? 수평면상의 즉 위에서 본 평평한데 위에서 본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 일단 면적이 개념됐고요. 그리고 면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인 것 대상이 아닌 것 즉 지적공부 즉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 면적 측정을 자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해가지고 이런 거 자 보셨는데 일단 대부분 다 면적 측정을 위해서는 측량을 한다든지 다 합니다. 혹은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측정을 도면상의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면적 측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자 소재가 바뀐다. 행정구역이 바뀌면 토지의 면적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똑같죠? 그리고 지번이 바뀐다. 소재 변경, 지번 변경 혹은 지목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면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면 별도로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자,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합병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합병이 됐다라고 요래 부르는데요.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이 변화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두 개가 합쳐지면 100입니까? 200입니까?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자 변화가 생기는데 요거는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별도로 면적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면적을 그냥 합해갖고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도면의 축적이 1000단위를 넘는다라고 하면 자연수까지만 제곱미터까지만 등록을 하고요. 도면의 축적이 500, 600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등록하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자 1200분의 1인 축적에 도면에 등록된 토지
자, 면적 측정해 보니까 2000제곱미터 나오더라. 그럼 이렇게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면적을 등록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끝수가 남더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수 처리의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할 때는 0.5를 기준으로, 그리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할 때는 0.05를 기준으로 해서, 자, 크면 올리고 적으면 버리고, 그리고 딱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를 봐야 됩니다. 앞에 숫자 봐가지고 그래, 요까지니까 요렇게 되면 요 앞에 숫자 요렇게 보면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앞에 숫자 봐서 앞에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거나 0이면 버리고 해서 요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면적 결정하는 방법, 즉 끝수 처리하는 방법, 이것도 면적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두 파트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 경계입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자, 이제 최근에 지적 공부는 아닌데, 자, 지적법의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자, 이제 실수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직접 틀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기에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나온 지가 제법 됐으니까 한 번쯤은 또 다시 출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목 부분 같은 거, 지목은 자, 공부상의 지목이 등록이 되는가, 혹은 실제 이용되는 지목이 등록이 되는가, 뭐가 등록이 된다 그랬습니까? 둘 다. 공부상의 지목, 실제 이용 지목, 이게 모두 다 여기에 다 등록이 됩니다. 전혀 안 보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을 수도 있겠다. 자, 거기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자, 6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양괄로 2번에 등록사항에서 그 동그라미 2번 매일 갔습니까? 뭐 좀 별표 해놨습니까? 그겁니다. 그때 다 주무시길래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자, 그러니까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그래서 뭐 주로 경계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뭐 여기에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들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합니다. 이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를 정하는가? 그러니까 토지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구조물이나 담장이 있다라고 하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자.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하단부입니까? 상단부입니까? 하단부를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절토가 됐다라고 하면 상단부가 된다.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 자,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런 토지가 있어서 토지를 분할한다라는 겁니다. 분할을 하는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이렇게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뭐 이렇게 분할하세요 해서 판결 내렸다든지, 그래서 혹은 뭐 어떤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토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외들이 몇 개 나오니까 그것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제가 그냥 듬성듬성 제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최소한 4개, 5개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지적 공부에서 나오는데, 자, 지적 공부는 크게 대장하고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시 대장은 토지대장이니 임야대장이니 공유지 연명분이 제지권 등록분이 해서 이렇게 또 4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도면도 지적도 임야도 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7개 지적 공부, 여기에는 각각 토지 표시에 관한 이런 사항들 중에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요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냥 제가 했다 치고 넘어온 게 바로 그겁니다. 테마 8번 해가지고 지적 공부별 등록 사항에서 암기를 나중에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몰라. 지금 이걸 솔직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문제 푸시다 보면, 그러니까 자, 대충 이렇게 풀다 보면 다 암기가 안 되더라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그 답으로 체크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연습 조금만 하시면 지금 벌써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써놓든지 뭐 이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 전까지 뭐 미리 가서 써놔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리 문제를 이제 몇 번 적응해 보시면 사실 그리 모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조금만 요령 알면 처음 가는 길은 겁나는데 그 다음 갈 때는 뭐 어디 가서 내려갖고 버스 놓치면 걸어가도 얼마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알면 크게 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금만 적응하시면 별 내용 없습니다. 자, 요것들 그리고 자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최근에 지적법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새로 이제 지금 예를 들자면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니까 요 내용들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기출 문제로 한 4개, 5개 정도 문제가 있을 텐데 솔직히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나올 게. 뭐 더 이상 새로운 내용도 없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한참 나오다가 한 2, 3년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또 한 번쯤은 등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는데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거 이거를 왜 만드느냐라고 하면 자, 예를 들자면 토지 대장 보고 건축물 대장 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거 따로따로 다 발급을 받아서 본다라는 겁니다. 귀찮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그러니까 다 발급을 받을 수 대부분 다 발급이 가능할 텐데요. 만약 인터넷 멈턱됐다. 직접 가야 된다. 직접 가야 된다라고 하면 자 시청이나 구청에 가가지고 뭡니까 지적과도 갔다가 건축과도 갔다가 애들 또 점심시간이다라고 하면 또 1시간씩 또 멍청하게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방에 다 볼 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겁니다. 그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는지 일단 개념부터 한번 보시죠.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종합공부 요거는 지적공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 7개. 자, 요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 하나 체크. 그리고 개념 보십시오. 의의에서 나오니까 부동산 종합공부란 자, 요게 문제입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옆 페이지 가가지고 23페이지 가서 양괄로 3번 한번 보십시오. 등록 사항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나오죠.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5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지 않습니까? 틀린 거 하나만 어떻게 슬쩍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1번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건축물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5번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슬며시 그러니까 건축물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그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쩍슬쩍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종합공부 요거는 등록 사항이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됩니까? 라는 거 요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22페이지로 오십시오. 자, 22페이지 오시면 의의해가지고 요런 사항, 요런 것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 자, 이거는 종이로 만들까요? 아니면 파일 형태.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파일 형태로 만들겠습니까?
파일 형태로 만듭니다. 이거는 종이로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애시당초 종이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은 종이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종이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가가지고 뭡니까? 파일로 다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영업 공부는 처음부터 이런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이거를 보관하는 데 가야지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이 연결됐으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그거를 이제 대충 이해를 하셨으니까 양괄로 2번 보십시오. 관리 및 운영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관리 운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바이러스 먹어서 자, 멸실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 뭐 백업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제 그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십시오. 자, 땡땡은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연구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 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것도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와 비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조금만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모두 자, 주체가 누굽니까? 지적 소관청입니다. 얘가 다 합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까지 보시면 됐고 다른 내용 보시고 양괄로 3번 등록 사항 해가지고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 보시도록 하고 자, 그리고 양괄로 5번. 자, 이건 밑줄 칠 내용 없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을 하거나 혹은 종합 공부의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람 내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은 당연히 지적소관청에 가서 좀 봅시다가 가능하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읍면 동장한테도 좀 봅시다가 가능합니다. 자, 이 이유 자체는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에 가야지 보겠죠. 종이가 지적소관청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휙휙 날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처음부터 애시당초 지적공부처럼 종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보관하는 데 가야 될 겁니다. 여기 가서 좀 보여주세요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온라인만 연결되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기관 해가지고 읍면 동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해만 고려 좀 하십시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자, 뭐 다른 내용들은 한번 쓱 보시고요. 그리고 24페이지 가시면 기타 지적에 관한 장부에서 자, 이것도 안 나온단 말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뜬금없이 이게 지문 한 개씩 그냥 툭툭 던져집니다. 그래서 자, 양괄로 1번 한번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 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색인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해서 갖춰둘 수가 있다. 다시 읽을까요? 자, 지적소관청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24페이지. 거기.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색인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해서 갖춰둘 수 있다. 거기 색인도가 어디 나옵니까? 일람도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자 슬쩍슬쩍 엉뚱한 지문들을 슬쩍슬쩍 넣습니다. 자, 지적법에 보시게 되면 도도도 해서 도자로 끝나는 게 3개가 나옵니다. 여기 일람도라는 게 있고요. 색인도라는 게 있고 이렇게 부호도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색인도 이거 혹시 십자가로 된 거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 나십니까?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지적도 해가지고 보면
자, 이제 좌측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색인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가 뭐 9번, 10번, 11번, 뭐 5번, 뭐 그리고 20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얇게 채색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요게, 자, 이 지적도는 몇 번째 도면이다라는 겁니까? 10번째 도면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도면에 상하 좌우에 있는 도면에 도면 번호가 몇 번이라는 겁니까? 9번, 5번, 11번, 20번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색인도라는 거 이거를 만들어 놓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자, 내가 요 위에 있는 요 토지를 즉 여기서 보니까 집안이 바로 위에 여기에 뭐 토지가 하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기 있는 요 지적도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게 없으면 뭡니까? 계속 다 뒤져야 됩니다. 여 있나 해가지고 계속 손때 묻고 이렇게 되면 도면 관리도 불편할 거고 할 거니까 뭡니까? 아, 지금 여기 있는 토지 바로 위에 토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뒤지지 말고 뭐 바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까? 아, 9번 도면 보면 바로 나오겠네. 예,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됐죠? 그리고 그게 색인도고 부호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는 XY 좌표 그러니까 경계점들이 좌표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는 전부 숫자만 이렇게 쫙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숫자만 뭐 그러니까 뭐 10만 단위로 이렇게 쭉 나온다라고 하면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숫자만 쫙 보면 자, 지금 숫자가 좌표가 4개가 나옵니다. 좌표가 4개가 나온다. 4개 딱 숫자만 딱 보면 아하 이 토지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아니면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거.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숫자만 딱 보면 아하 이거 말은 뭐네. 아 이거 직사각형이네. 귀신입니까 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만 봐가지고는 이 토지의 구체적인 형상을 잘 모르니까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번호를 붙여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부호도 해가지고 요 1번, 2번, 4번, 4번을 연결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라고 앞에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게 부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도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나중에 언제 교재 한번 가지고 오라 그러면 교재 한번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갖고 이제 지적도 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한번 직접 모양을 한번 보죠. 어떤 모양인지. 자, 그래서 여기 부호도고 그리고 일람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 도면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열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개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요거 하나만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남산동이 이게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산동에 이제 도면들이 이렇게 자 이제 남산동에 있는 토지들을 이렇게 도면에 다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었는데 자 근데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요것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인 동 모양이 어떤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겹쳐 놓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자 쭉 펼쳐 갖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펼쳐볼까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이제 도면 한 장씩 늘려갖고 그 구두 신고 또 올라갖고 이런 모양이네 해가지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요 도면을 다시 10분의 1 축적으로 확 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1200분의 1짜리 도면이다라고 하면 10분의 1로 줄이면 뭡니까? 12000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10분의 1로 확 줄이면 이렇게 한 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이 한 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1, 2, 3, 4, 5, 6, 7, 8, 9, 10, 11 뭐 5번 뭐 해서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모양이 형성돼 있구나라는 거 이거를 자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요 일람도라고 하는 거 요걸 만든 겁니다. 일람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쓱 본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한 번에 이제 지번부여 지역이 어떻게 자 배치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도면이 어떻게 배치돼 있다라는 거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일람도입니다. 근데 일람도는
지적 공부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면 만드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안 만드는 거고.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뜬금없이 한 번씩 나옵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남도, 색인도, 부호도라는 걸 봤습니다. 각각 요거는 어디에 등록이 되는 사항이고 요거는 어디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지적 공부인지 아닌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점 한번 보시면 됐고요. 자, 예, 2번도 뭐 결번 대장이라는 게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됐고. 자, 이제 테마 10번에서 갑니다. 지적 공부의 관리와 공개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 지적 공부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거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종이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종이로 눈에 보이는 자, 지적 공부다라고 해서 가시적인 지적 공부라는 요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자, 이거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USB가 하나 있는데 여기 어떤 파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됐죠? 근데 어차피 내용 자체는 요거를 여기 요렇게 파일 형태로 이렇게 바꿔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가시적인 지적 공부. 자, 요거는 그럼 어디 보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적소관청에 가면 지적소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에 가면 중구청에 뭐 1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혹은 지하라든지 2층이라든지 요쯤 가면 지적소고가 있을 겁니다. 지적과에 가면. 그래서 요것들은 지적소고에 보관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컴퓨터 내에 보관되어 있겠죠. 뭐.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지적 공부, 요거는 지적 소고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요것들은 그러면 누가 보관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하겠죠? 지적 소관청이, 자, 지적 소고에 요걸 보관합니다. 근데 전쟁 나면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다 멸실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 지적 소고에 있는 가시적인 지적 공부, 이거를 지적 소고 이외의 장소로 외부 반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지가 뭐 예를 들면 청소한다고 함부로 반출시키고 이러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봄맞이 대청소 뭐 이런 건 그래갖고 반출시키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반출할 수 있는 거는 천재지변과 같은 급박한 사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이 없더라도 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얘들이 승인을 해주면 이런 경우에는 외부 반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항입니다. 자, 요것도 자, 우리 자,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4페이지 보시면 가시적인 지적 공부에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땡땡은 해당 청사의 지적 소고에 자,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적 소관청이 지적 소고에 자, 가시적인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외부 반출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해서 자, 1번, 로마자 1번, 작은 로마자 2번 보시면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 반출할 수 있죠. 네, 그겁니다. 그리고 왜? 시, 도지사 등의 승인사항 3개 우리 보셨습니다. 자, 혹시 자,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자, 9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시면 자, 그 양괄로 4번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서 나옵니까? 예, 거기 밑에 보니까 3번에 준용되는 경우에서 로마자 1번, 2번, 3번에서 나옵니까?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시,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제가 써드렸습니까? 안 써드렸습니까? 써져 있습니까? 그럼 그거 외우십시오. 그래서 지적 확정 청약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을 하는 게
지번 변경식, 그리고 축적 변경식,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다시 부여할 때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거고요. 요거하고 헷갈리기가 좋은 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뭡니까? 축적 변경. 그리고 요거는 가시적인 지적 공부를 지적소고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자, 요거는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슬며시 이렇게 슬쩍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슬쩍 집어넣으면 어디서 뭐 지축행위니 번축행위니 이건가 해가지고 외우긴 외웠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한번 봐 보십시오. 그걸 보시고요. 자, 그거 됐고 그리고 24페이지로 가십니다. 자,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란 말 나옵니까? 그래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파일 형태로 다 컴퓨터 내에 저장을 시켜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인데, 자, 그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를 지적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목 옆에 보니까 뭡니까?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라고 요래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표현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시험은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라고 그래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에서 요래 나오든지 혹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이 된 지적 공부라는 표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를 말하는구나라는 거 그거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 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누가 보관하느냐, 관리하고 보관하느냐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보존해서 관할 시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입니다. 자, 얘들이 그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를 지적 공부 관리 체계 구축해서 연구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주체가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자, 누가 더 들어옵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야들이 이제 어차피 지적소관청이니까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야가 한 명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한번 가보시죠. 이 페이지에. 자, 이것도 어차피 컴퓨터 바이러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멸시를 대비해서 복제해서 관리할 뭔가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데,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존하는 지적 공부. 이거를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 구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됐고. 자, 양괄로 밑에 3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가시적인 지적 공부 보존은 어디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고요.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시적인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고 싶다, 보고 싶다, 혹은 증명서 발급받고 싶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갖고 있는데 보관하는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봅시다라고 하면 그거 됐고요.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 보존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더 들어오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얘들이 지적정보 관리체계 내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는 누가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 구축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열람은 지적소관청에 가도 되고 읍면 동장한테 가가지고 봅시다도 가능합니다. 왠지 아시죠? 이거는 전부 다 파일로,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만 연결되면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동산 종합공부 보십시오. 부동산 종합공부. 요거는 애시당초 종이로 만들었습니까? 파일 형태로 만들었습니까? 파일 형태로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존은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지적 공부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요거 보존, 그리고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는 지적소관청이고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 차이가 납니까?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그렇게 틉니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2번 갑니다.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에 설치해서 나오는데, 자, 요것도 예,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운영권자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예, 그리고 그게 다입니다. 예, 그 정도 한번 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를 제가 좀 이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자,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적에 관한 자료를 좀 이용하고 싶다. 혹은 교육 목적으로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를 좀 이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함부로 막 보여줘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유출이 될 수 있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적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얘는 자, 내가 보고 싶으니까 좀 보여주세요 해서 일단 자,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를 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심사 요청을 하느냐? 그건데요. 요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 목적으로 지적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그거는 뭡니까? 교육부 장관. 됐죠? 그래서 얘한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보여주세요 해서 자, 심사를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심사해가지고 그래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혹은 이게 악용될 염려가 없다라고 그럼 보여주겠죠. 그거. 그리고 요거 하나 확인. 그리고 요거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여주세요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신청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전국 단위 자료냐 아니면 시도 단위 자료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신청권자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 제일 밑에 줄. 자, 양괄로 1번에서 신청에서 나옵니다. 25페이지 제일 밑에. 그래서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 자, 넘어가서 요거를 이용 내지 활용하려는 자는 자, 아래에 따라서 자, 얘들한테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료는 이런 사람들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하든지 시도지사한테 신청하든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시도 단위다라고 하면 뭡니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뭡니까? 지적소관청.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 단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거 하나 확인. 그리고 양괄로 2번 이렇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심사부터 받고 그리고 이 심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걔가 될 수도 있고 딴 애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거. 그리고 동그라미, 자, 양괄로 2번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에서, 동그라미 1번은 보시고,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서, 자, 이거 심사 안 받고 그냥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1번 보면, 로마자, 작은 로마자 1번 보면,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땅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하도 많아서 지금 헷갈린다. 그러니까 내 땅이 전국에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 장관이 그래 이거 심사해가지고 그래 니 봐라 보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가 보고 싶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보고 싶다. 이때도 가족끼리 뭐 정보를 돌아가신 분 개인정보 막 유출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로마자 3번, 작은 로마자 3번 보니까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심사받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됐고요. 자, 조금만 쉬시고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거 여기서부터 좀 시작할게요. 좀 쉬고 보시죠.